자,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쇼 G스타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한동안 못 본 역대급 G스타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게임업계의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셔보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스타 유튜브 쇼츠로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혹시 좀 두 분은 지스타 박람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그쪽 좀 장르는 멀죠. 약간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아, 피비님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가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뭐 네. 매년 20만 명씩 온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어. 사실 갈 엄두가 안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매년 20만 명이 오는 정도의 규모면 게임업계에서도 꽤 영향력이 큰 행사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 가지고 있는 행사인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년이 된 행사니까 네. 어떤 행사라는 게 20년을 안 망하고 버틴다는 거는 나름대로 업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기업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딱 그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고, 근데 사실 게임을 좋아하는 어떤 게임 팬들과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 좀 더 유명한 행사이고, 네.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행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부산에서 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부산의 이제 양대 플래그십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중간에 뭐 일산이나 성남 이런 데로 이제 개최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최근 한 10여 년간은 부산에서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난 게 네. 지스타가 항상 11월에 열린단 말이에요. 네. 왜 11월에 열리는지를 저도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수능이 이제 11월 14일이고 그렇죠. 네. 지스타도 14일부터 같이 시작 해가지고 17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수능이 끝나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의 어떤 그 해방감, 네. 그 환희 그런 것들을 그 게임으로 푸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네. 고3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의 어떤 말하자면 코 묻은 돈을 그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그 고3 수험생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행사로 승화시켜 보자. 그 부산에서 하는 백스코에서 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제 여행 간다는 개념으로 고등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또 네. 주말 동안에 저기를 가서 그렇죠, 그렇죠. 부산도 둘러보고 또 G스타도 보고 약간 이런 개념도 같이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보면 이번에 참여하는 게임사들이 넥슨,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렇게 여러 규모가 큰 게임사들이 많이 그쵸. 또 참여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 행사에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뭘지도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각 게임 업체들이 어떤 게임을 내놓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제 넥슨도 그렇고 각자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을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진짜 네다섯 개씩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거의 가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이게 이 G스타라는 이 행사 자체가 게임을 출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직접 시연을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직접 넣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아직 미출시된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겸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행사에서 얼마나 큰 흥행이 되느냐가 나중에 출시됐을 때 어떤 이제 매출의 변동을 불러일으키는지에 큰 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호랑이 나오는 거 환세치호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아직도 있어요? 아, 그럼요. 지금 뭐 사실 뭐 앞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이제 카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해서 예전에 정말 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게임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는 게임들인 경우가 있어요. 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IP를 없애지 않고 새로 다시 한번 스피노프하거나 아니면 리메이크해서 출시하는 게임들도 많고 아니면 뭐 RPG였는데 네. 이거를 뭐 젤다의 전설 이런 것처럼 오픈월드형으로 바꿔서 출시한다든지 이러한 좀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보이는 행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그간의 분위기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 때 사실 신작도 많이 안 나오고 나와도 좀 부진하고 그리고 중국발 MMORPG에 좀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 게임사들이 힘들었잖아요. 뭐 최근에는 좀 게임업계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작가님? 사실 게임 이제 주식시장에서 게임사들을 네. 하나의 섹터로 봤을 때 다 같이 손잡고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그런 케이스가 2021년이었고요. 그때는 P2E 기억나시죠? 이제 그 뭐였죠? 지금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부터 해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컨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락다운이 돼 있으니까 게임 수요도 늘어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게임사들이 다 같이 잘 갔던 시기가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한동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 쪽이 큰 시장이었는데 그 사드 사태 이후로 한한령 제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제 게임 업계 전체가 이제 중국 수출이 좀 막히면서 침체된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 사드 사태 이전에는 게임주들이 좋았었어요. 다 같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수출이 막 열리면서 네. 중국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어떤 내수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장이 되던 그 시기에도 게임주 전체가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정도를 봤을 때 한 2번밖에 없었어요, 기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가 아예 투자 기회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도 올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네. 13만 원, 4만 원대였나요? 그러다가 지금 30만 원 위까지 맞아요. 올라갔거든요. 올 한 해에만 그 정도로 상승하기도 했고 보면은 왜 이제 넷마블 게임 중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네. 그 제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게임사들은 혼자 레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메가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네.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사실 역대로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실적이 좋은 또는 흥행작이 있는 게임 회사들만 독주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사실 그렇게 흥행하고 있는 흥행작들이 대부분 국내 게임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임들은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좀 크게 나눠보자면 사실 네. 지금 게임 시장이 뭐 PC 게임, 뭐 콘솔 게임, 뭐 모바일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바일 게임 내서 좀 굉장히 핫한 게임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호요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중국의 게임 시장을 지금 거의 양분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텐센트와 맞먹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혹시 게임 중에 원신이라는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신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이 참 얼마나 흥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도 개화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원신이라는 게임도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웬만한 국내 모바일 게임의 인기보다도 더 높은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고 저기 다 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에 이 행사가 이제 이야. G스타 이전에 호요버스라는 그 회사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조금 행사 한번 해볼게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행사예요. 그래요. 사실상 뭐 G스타에서 썩 달가운 이제 뉴스는 아닌데 호요버스 측에서는 뭐 우리 뭐 G스타에서 참가해가지고 부스 만들 건데 이제 우리끼리만 조금 더 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출시된 게임들은 해외에는 출시는 못하고 네. 그러니까 해외에는 시연을 못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임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다 못해서 독자적으로 게임 행사까지 개최하고 있는 요 모습이 지금 살짝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많이 아직 침체기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피비님.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도 발을 넓혀가고 있고 또 게임 회사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애들만 혼자 가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좀 가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회사들이 어떤 이러한 키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개선되고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사실 뭐 압도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네. 이제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독자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사실
펍지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배틀그라운드 네. 그거 하나만으로 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인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PC 시장보다는 모바일 시장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모바일 시장에서도 출시하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MMORPG성 게임들이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MMORPG라는 특색 자체가 사실 뭐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높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뭐 막상 또 까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들이랑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확률형으로 나와가지고 아이템 뽑고 뭐 돈 과금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임주들 중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는 컨텐츠 업체들은 아무래도 조금 주가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라인업을 다수로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 G스타 2024에서도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업계들은 자기네들의 IP를 딱 가지고 뭔가 다양한 신작들을 출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번 2024 G스타에서 저희가 특정 게임 업계에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겠다. 이쪽 종목은 약간 이쪽 업계는 약간 이런 식으로 신작이 발매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도 제가 게임 알못이다 보니까 네. 제가 들어볼 정도로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게임들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래도 좀 눈여겨보고 싶었던 게 네. 그 펄어비스. 펄어비스. 펄어비스에 나온다 하면서 지금 4년째 안 나오고 있는 헛개비. 그 붉은 사막. 붉은 사막? 붉은 사막이 이번에 시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정PB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G스타에서 게임을 신작을 어떤 비디오 트레일러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2개의 신작을 영상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회자되었던 붉은 사막이 이번에 그 최초로 시연을 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봐서 그거는 좀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궁금하고요. 그 외에 뭐 넥슨 같은 경우에 한 4개 정도 게임을 이제 신작을 시연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잘 모르는 게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G스타 행사 자체를 네. 좀 까봐야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고 그래도 저희 실제 해외에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약간 국내 게임 업체들이 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K 게임사들이 해외에서는 어떤 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제가 그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글로벌 게임 전체 시장의 사이즈를 본 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찾아보고 좀 놀랐던 게 게임이라는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고성장 산업이라 그러면은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 하이 싱글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YOY로 4% 성장, PC 게임 같은 경우에 3% 성장, 그리고 콘솔 게임 사실은 더 좀 객단가가 높은 이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역성장을 마이너스 1% 역성장을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글로벌 전체로 봐도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데 우리나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 7% 내외로 제가 점유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시장에서 말하자면은 자리 뺏기 싸움을 하는 산업인데 이 게임 산업이라는 거의 그 자리 뺏기의 핵심은 네. 결국에는 흥행이거든요. 흥행. 예. 그래서 그 흥행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게임 팬들도 또는 게임주 투자자들도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하나 재미있게 본 소식이 하나 있는 게 네.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예, 그 적자도 기록하고 그랬었는데 10월 1일에 이제 출시를 했던 그러니까 글로벌 출시를 했던 그 Throne and Liberty TL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스팀에서 1위도 한번 기록을 했었고 예상외로 좀 흥행을 하고 있다는 네네.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 백그라운드에서는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렇죠. 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지 그게 사실은 더 재밌거든요.
이게 그 사람 투자자들의 심리를 봐야 되는데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명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리니지류의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재탕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데서 게임 팬들이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지금 5분의 1 토막인가 이하까지 내려오면서 투자자들도 많이 실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센티멘트가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에서 적자까지 이제 기록을 했고 그런데 10월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고 4분기에 이제 좀 그런 비용 그러니까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 섹터 전체가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 아닌가. 그래서 지스타가 사실 20주년을 맞이를 했고 네. 뭐 기대된 신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섹터 전체가 훈풍이 돌아오지는 않는 상황이 아닌가.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첨언을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이게 그 지금 살짝 잘렸는데 그 나라별로 네. 어떤 게임들을 많이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북미랑 유럽권에서는 콘솔 게임을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내에서 해외로 출시하려고 하는 게임들도 전부 다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해외 쪽 시장, 특히 서양 쪽 시장을 공략함에 있어서는 이게 아무래도 쥐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애초부터 인기가 없는 섹터를 계속 거기다가 들이대려고 하니까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국내 게임 시장이 이제 성장률만 봐도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콘솔 시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바일 시장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성장률이거든요. 이거는 모바일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나마도 작은 콘솔 시장이 조금이나마 이제 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공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가 이제 저희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커버하고 있는 게임 섹터 기업들의 매출액이랑 시가총액을 총합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자료예요. 매출액을 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 매출액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이슨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매출액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답보를 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시장이고 지금 상황에서 파일을 나눠 먹기밖에 안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쪽으로 판도를 바꿔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서양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다면 콘솔 시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투자금을 늘려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갈 때 MMORPG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딱 그 분기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표에도 보면 매출액은 어찌 보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아, 네.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조금 줄어들 때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들쑥날쑥거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모바일 게임을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이 특히나 많이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제 수수료를 떼잖아요. 네. 이제 그 과금 결제를 할 때 그 플랫폼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떼는데 이 수수료가 1%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바일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1%씩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등가 관계로 움직일 정도로 수수료에 굉장히 민감한 게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네. 사실 처음에는 국내 시장에서 MMORPG를 열면 적어도 뭐 한 3, 4개월은 뭐 충분히 매출 뽑아 먹고 남는다. 뭐 이런 인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이 MMORPG를 위주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지금 그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많이 출시했었던 회사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네. 주가 보면은 뭐 사실 계속 답보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딱 이 영업이익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영업이익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쥐고 있는 그 쥐락펴락하고 있는 수수료율 1%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서 네. 갈림길이다 보니까 아직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위태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한계가 아무래도 그런 앱 수수료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보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여러 가지 반독점법 해소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앞으로 앱 수수료가 조금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도 약간 베팅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님? 투자를 할 때 보통은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수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비용 통제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게 게임주라는 섹터의 어떤 투자 심리를 돌이키기에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핵심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죠? 바이오잖아요. 제약 네. 바이오잖아요. 제약 바이오, 엔터, 넓게는 화장품, 게임 이런 이제 섹터들이 다 흥행 섹터예요. 흥행 베이스의 섹터라서 흥행하는 아이템이 있거나 흥행하는 실적이 있거나 그런 확실한 흥행 재료가 있으면 네. 센티멘트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그 흥행작, 그러니까 작품 자체의 흥행성이 게임주의 어떤 그 주가 향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외의 요소들은 뭐 좋아지면 우호적으로 좋아지면은 그런 부분에서 뭐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더 야수의 심장, 이 게임주로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오게 되려면은 네. 결국에는 흥행작이 필요하다. 그냥 그 기승전 흥행이다. 기승전 저는 그렇게 흥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제가 옛날에 코난 명탐정 코난의 극장판에서 보고 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게임통에 들어가가지고 그 캐릭터 안에서 진짜 그 게임 생태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메타버스나 생성형 AI의 접근도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 게임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거죠? 아직까지는. 멀고도 가깝다는 느낌이 들은 게 네. 제가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제 그 게임 엔진 양대 산맥이 언리얼이랑 유니티 이렇게 있잖아요. 유니티는 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최적화가 중요한 게임의 이제 그 엔진이고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고사양의 대신에 이제 리얼리티를 높이는 네. 그런 쪽의 엔진인데 언리얼 엔진 이제 제일 이번 10월인가 올해 10월에 이제 출시한 최신 버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미난 이제 이슈를 봤어요. 뭐냐면 이제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예전에 NPC 같은 이제 인간 캐릭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얼한 이제 캐릭터를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스타일로 아주 쉽게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모공이 모공이요? 모공 묘사가 너무 리얼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크린 캡처된 것만 봐도 이게 사진인지 게임인지 오히려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이 이제 진짜 인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 세계의 인간이라는 이 객체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상한 골짜기라고 그러나? 불쾌한 골짜기. 이상한 골짜기. 제가 말해놓고도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한 골짜기였어요. 그 불쾌한 골짜기를 네. 넘어서는 지금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게임사가 게임 개발을 할 때 어떤 리소스를 좀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그 변곡점에 들어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봤었는데 AI를 활용해서 크래프톤이었던 것 같은데 자체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한 50% 정도 시간을 절약했대요. 그런 거 보면은 AI가 게임의 어떤 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개발 프로세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미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게임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어떤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AI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그런 NPC라든지 그런 거에 네. 리얼리티가 높아지고 이런 게임 자체의 그래픽이 점점 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지는 그 분기점이 들어서면은 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새로운 기회를 한 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한 방이거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키런 하나 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그 돈 벌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같은 회사도 있고 흥행작이 하나만 있으면 게임 회사들은 10년 정도의 어떤 그
잘못은 다 덮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 흥행이 내년에 딱 하나만 아니라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에게다가 여기까지 생성형 AI가 예, 그래서-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네네. 있는지. 그 AI나 메타버스 같은 게 네. 이제는 그러니까 게임 산업 전반이라기보다는 게임사의 게임 개발 과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기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또 어느 정도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라고는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네. 그럼 실제로 피비님도 지금 진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봐도 진입 구간에 지금 충분히 들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생성형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일단 이제 AI 업계 자체가 지금 사실 태동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게임 산업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를 좀 보려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얼마나 또 진출을 하느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가져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외자판호라는 거예요. 네. 외자판호가 뭐냐면 중국 중국 시장에 외국 게임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국 정부가 허가를 내주는 허가증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게 아까 제이슨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게임 산업이 많이 안 좋았다가 요즘 슬슬 이제 또 외자판호를 좀 많이 허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청신호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게임 업체들 시장에다 내놔도 네. 전세에 꿀리지 않겠다. 이제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문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자판호가 열려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개척할 수 있는 게임들. 아까 전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제이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IP 아니면 아예 압도적인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것도 이제 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게임들을 이제 좀 흥행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게임 자체만으로 비용을 써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스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처럼 뭐 한국관광공사랑 함께하는 뭐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전 독자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는 어느 정도 두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조금 먼 길 같고 중국 쪽으로 다시 진출을 해가면서 시장의 장악력을 키워내는 것,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이벤트들에도 대거 참여를 하면서 인지도와 여러 가지 흥행 가능성들을 키워내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일 것 같고요. 두 분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작가님부터 오늘 준비해 오신 한마디가 있을까요? 게임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인적 그 기반이 큰 비즈니스잖아요. 판교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밤늦게까지 이제 그 경로를 하면서 이 흥행작을 만들려고 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조금 더 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진짜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의 MMORPG 베이스라는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흥행작을 한 번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드는데 흥행자? 열심히 하셔야겠죠. 저보다는 잘하시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영혼을 팔아라. 네. 오케이. 네, 피비님은 오늘 어떤 한마디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정리해온 한 줄 평은 게임업계 판도 신작 출시 여부가 문제일까라는 표현인데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MMORPG를 떠나야죠. 네. 새로운 IP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내려는 좀 피 터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단순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픽만 높이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냥 그래픽이 조금 따분하더라도 이거 좀 흥미롭다, 좀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압도적인 퀄리티를 가진 게임을 만들 수 있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정리해봤습니다. 더 이상 모바일 MMORPG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다수의 라인업을 확보해가면서 눈에 띌 만한 신작을 좀 흥행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